자, 볼까? 우리 이제 하나 남았네. 3법칙. 제3법칙. 이름은 들어봤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작용 반작용. 니네 작용 반작용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지 않냐? 선생님이 지금 걷는 거 있지? 이것도 작용 반작용이야. 선생님이 바닥에다가 작용, 그러니까 바닥이 나를 반작용을 미는 거예요. 내가 바닥에다 작용, 반작용 이렇게 해서 걷는 게 작용 반작용이야. 사실은 선생님이 갯벌을 걷는다고 해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걸을 수 있을까? 북. 여기 석촌호수 가서 한번 해보세요. 조금 깊은 데를 선택해갖고 거기다 이 신발을 벗어놓고요. 무리를 한번 걸어보는 거죠. 최대한 깊은 곳을 선택하세요. 뭐 종이 쪽지 같은 거 써놔도 돼. 그죠? 그러면 종이 쪽지 같은 거 남겨놓으면 이제 뭐 유서를 남겼다 뭐 이런 얘기 할진. 절대 이게 어떻게 물에 빠지잖아. 그런 사람 있어요. 소림사 그 스님들 훈련해가지고 무리 걷는 거 봤냐? 근데 이제 진짜로 무리는 못 걷고 물에다가 나무 판때기를 쭉 해놓고 거기를 막 전력 질주하고 후다다다다다. 원리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어떤 원리야? 내가 오른발을 담궜을 때, 물 위에 띄었을 때 이 오른발이 가라앉기 전에 왼발로 싹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또 싹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우리 그 대선 주자 중에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허모 씨, 그 허경영 씨라는 분, 뭐죠? 공중부양하잖아. 사실은 이론적으로 공중부양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선생님이 뭐 이런 얘기한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지지하는 건 아니고, 공중부양 할 수 있는 게 어떤 원리야? 니네 지금 배우지 않았니? 공중부양이 뭐야? 뜨는 거잖아. 니네 물 위에 뜬다 그런 말 들어봤잖아. 그럼 물보다 소금물에는 더 잘 뜨지. 왜 그래? 그렇지, 밀도차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근데 지금 니네 몸뚱어리가 공기는 기체잖아. 니네 몸뚱어리는 고체잖아. 고체가 당연히 밀도가 크지. 그러니까 이게 뜰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자기가 어떤 이제 수련을 많이 해가지고 주변의 공기를 압축시키는 거야. 그리고 내 몸보다 밀도를 크게 하면 압축시켜서 그럼 내 몸이 뜨는 거야. 뜬다. 뜨는 게 보이냐? 뜬다. 이렇게 돼.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진력으로. 그게 비행기의 양력이야. 그래서 억지로 연료를 사용해서 추진력을 만들어서 날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달리게 되면 아랫 공기하고 윗 공기의 밀도차 때문에 아랫 공기가 밀도가 더 크다 보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를 밀어 올리잖아. 그러니까 그 큰 비행기가 승객도 막 700명, 800명 탄 그 비행기가 뜨는 거야. 야, 비행기가 공중에 뜨는데 허경영 아저씨가 왜 못 뜨냐고. 뜰 수 있어. 이론적인 거죠. 이론적으로는 뜰 수 있는 거야. 왜? 주변의 밀도를 나보다 높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뜨는 거야. 이제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겠지.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작용 반작용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내가 걷는다는 건 밑에 딱딱한 판이 있어야지 걸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밑에가 만약에 갯벌이다 그러면 걸을 수 없어요. 푹푹 빠지잖아요. 너네 갯벌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 빠져나오는 방법. 들이 누워야 돼. 그냥 면적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누워서 기어 나와야 돼. 그럼 나올 수 있어요. 기어 나오든지 엎드려서 이렇게 나오든. 얼음판에 그냥 서 있으면 깨지잖아. 납작 엎드려서 면적을 넓혀야 되는 거야. 이건 또 뭐예요? 압력의 효과죠. 같은 체중인데 닿는 면적을 넓히면 압력이 작아지는 거야. 그죠? 선생님한테 이거 주고 여기 구멍 뚫으라고 못 뚫어. 같은 힘으로. 근데 송곳으로 뚫으면 뚫려요. 같은 힘인데 닿는 면적이 작으니까. 니네 그 설피 알아? 설피? 강원도 사람들이 옛날에 눈 많이 왔을 때 신발에다 이렇게 하고 덧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스키도 신발이 이러면은 스키는 이렇게 길잖아. 그러니까 우리 체중을 갖다 분산시키는 효과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압력이 작은 거죠. 이렇게 된다. 옛날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선생님 대학 다닐 때 법의 이해인가? 법에 관련된 그런 얘기 나오는데 뭐 이제 정당방위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어떤 남자가 이제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뭐 좀 딴 맘을 먹고 뒤에서 이제 좀 뭐 이렇게 덮치려고 했나 보죠.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당황해갖고 신발을 벗어서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벗은 신발이 하이힐이었어. 그러니까 그냥 운동화 신고 있다가 때리면은 그렇진 않았을 건데 하이힐을 때려가지고 어떻게 머리가 빵꾸 나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식물인간 뭐 이렇게 된 거야. 이건 도대체 정당방위냐 아니면은 과잉방어냐. 이게 과잉방어가 돼버리면 살인미수야. 근데 정당방위가 되면 무죄인 거죠. 이게 좀 애매한 그런. 아마 지금 같으면 정당방위가 될 것 같아. 근데 예전에는 이게 사람이 너무 이제 처참하게 돼버려서 살인미수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시대에 따라 조금씩 평가가 다른데 그 여자가 힘이 얼마나 있었겠어. 물론 당황하면 힘이 세집니다. 그건 있어. 왜 그래? 당황하면 생명시간에 배우잖아.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아드레날린이 나와갖고 어떻게 돼?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 혈당이 온 몸의 근육으로 가갖고 근육에 힘이 세지는 거야. 그래갖고 에이씨! 그랬는데 거기다가 심지어는 어떻게 같은 힘으로 때렸는데 이게 닿는 면적이 뾰족하잖아. 그러니까 압력이 세지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빵꾸 나버리는 거죠. 머리에 바람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안 좋아지는 거야. 뭐 그런 내용이다. 그래 이제 이게 압력의 효과도 들어있다. 작용 반작용 얘기하다 별 얘기까지 다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작용 반작용으로 걸을 수 있더라. 근데 무리를 걸을 수는 없더라. 소림사 아저씨들은 무리를 걸을 수 있다. 또 작용 반작용의 예로 뭐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어느 마을에 옛날에 그 스님들이 이제 뭐라 그러지? 뭐 시주 받으러 다닌다 그러나? 그게 이제 근데 그 스님은 올 때마다 새를 한 마리씩 어깨에 얹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스님 그 새를 막 칭찬하는 거야. 아니 새를 얼마나 훈련을 시켰으면 그냥 미동도 안 하고 여기 있는 거야. 그 올 때마다 여기 있는. 근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또 왔는데 새가 종류가 바뀌어. 도대체 스님은 새가 몇 마리냐고. 훈련시키는 새가 몇 마리냐고 사람들이 다. 스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 스님은 어깨에 다 스님이 뭐 공덕이 높아가지고 그런 그게 아니고요. 이 스님은 이 새의 움직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새가 와서 딱 앉아. 모이 같은 걸로 이렇게 꼬시겠지. 딱 그러면 어깨에 딱 앉으면 이제 걔는 게임 끝인 거야. 앉으면 어떻게 돼요? 이 새의 움직임을 스님이 알기 때문에 이 새가 이제 좀 날아가고 싶어갖고 날아가려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진흙처럼 돼버리는 거죠. 도움 닫기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절대 날아갈 수가 없는 거야. 스님이 이렇게 날려주기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날아가려 그러면 빼버리면 되는 거야. 어깨를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못 날아가는 거지. 우리가 마치 진흙탕에 빠지는 것처럼. 작용 반작용의 결과가 그런 내용이다. 이런 겁니다. 작용 반작용 되게 많아요. 요새 이제 드론이 대표적인 작용 반작용이지. 드론이 거기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얘가 막 프로펠러로 공기를 뱉어내니까 그 뱉어낸 힘이 바닥에 있는 땅이 걔를 밀어주기 때문에 그걸로 반작용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이런 원리입니다. 헬리콥터 이런 것들 봐봐. 주변에 난리 나잖아. 그 이유가 바로 그거야. 드론도 마찬가지. 요새는 사람들 직접 사람이 메고 사람도 막 날아다니던데. 그죠? 그런 게 전부 다 작용 반작용의 결과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시들이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을 알려면 이제 우리 뭘 구별해야 되냐면 힘의 평형하고 좀 구별해야 돼. 생각보다 이게 되게 헷갈립니다. 힘의 평형하고 구별해야지 오늘 제일 이제 이슈가 되는 운동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작용 반작용이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된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두 개. 굉장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경우랑 힘의 평형의 경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얘네 둘의 공통점을 한번 써볼게요. 공통점의 첫 번째, 힘의 크기가 무조건 같아야 돼. 두 번째, 힘의 방향이 반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일 작용선상이라고 얘기를 해볼까?
이 동일 작용선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힘의 평형을 하고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동일 작용선이 이렇게 있어. 이쪽을 기준해서 이쪽으로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이쪽으로 힘이 같은 힘이 이렇게 작용하면 요 부분, 요 라인을 동일 작용선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라인이 달라버리면 만약에 요렇게 당겼다고 해봐. 힘의 크기는 같은데 작용선이 다르지. 그거 어떻게 되겠니? 니네가 상상해도 회전축이 생겨갖고 돌아버리겠지. 나중에 배우는데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돌림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힘의 평형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건 동일 작용선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 얘네 둘이 성립이 되려면 동일 작용선에서 성립이 되고 힘의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은 반대여야 되는다. 이게 얘네 둘의 공통점이야. 거의 똑같은 것 같지. 근데 완벽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작용 반작용은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작용점이 서로 다른 곳에 존재해. 그래서 얘는 합력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냥 놔둬야 돼.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작용점이 같아야지 우리가 힘을 계산할 수 있거든. 얘는 작용점이 다릅니다. 반면에 힘의 평형은 어떻다고요? 얘는 작용점이 한 곳에 있겠지. 한 물체, 한 곳 이렇게 표현할게.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요? 힘의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이 반대면서 작용점이 하나니까 계산에는 합력이 0이어야 되는 거야.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작용 반작용하고 힘의 평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를 배우냐면 중력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니네 중력 나오면 이제 중력의 작용 반작용력인 뭐가 나온다? 만유인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좀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죠. 뉴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만유인력이지. 만유인력이 뭘까? 니네가 여기서부터 이제 우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리를 잘 못하는 거야. 자, 뉴턴은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26살 때 이 고전역학을 집대성한 사람이야. 뉴턴이 발견한 건 아니야. 원래 있었어. 그거를 전체를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 학문을 통합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근데 26살 때. 그러니까 너무 이른 나이에 이걸 다 하고 나니까 근데 80몇 살까지 살았어.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업적을 이미 너무 젊은 나이에 잃어버린 거지. 그리고 다른 데 빛에 관심이 많았는데 빛에서 나중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이미 이제 뉴턴도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고전역학하고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업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인정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 거야. 혜성처럼 나타난 아인슈타인이 이제 또 다른 물리를 이제 구축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또 되게 평행이론처럼 아인슈타인도 26살이었어. 광전효과 나오고 그다음에 뭐 상대성 원리 나오고 뭐 이런 거 할 때 26살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둘 다 천재야. 뉴턴이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도 이제 그랬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도 나이 들면 이제 뭐 유명한 사람들은 다 자기 자서전 하나씩 쓰잖아요. 뭐라 그러지? 바이오 오토그래프라 그러나? 자서전 쓰잖아. 근데 이제 글 못 쓰는 사람은 이제 돈 많이 주고 작가한테 대필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쓰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갖다 정리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유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이제 후대에 그런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명예 내지는 그걸 보고 학생들이 좀 뭔가 꿈과 희망을 가져라.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뻥튀기를 하죠. 위인전기의 문제점이 그런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리를 못하게 된 게 내가 보기에는 그거 아닌가 싶어요. 뉴턴의 위인전기에 항상 뭐가 나오지? 만유인력의 법칙을 어떻게 발견했다고 나와요? 천재니까 공원에서 낮잠 자고 있다가 사파가 그렇게 그려져 있어. 공원에서 낮잠 자고 있는데 지금도 니네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을걸? 사과가 떨어지고 있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 그러니까 니네는 만유인력 그러면 사과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이게 우리가 물리를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야. 사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오. 자, 이거 분필이 떨어진다고 보면 안 돼. 자, 선생님 떨어지잖아요. 근데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아이고, 이게 분필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니네가 우주 공간상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지금 지구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지구하고 사과만 쳐다보세요. 우리가 이 개 안에 들어있을 때는, 지구 안에 들어있을 때는 사과를 놓으면 사과가 떨어지잖아. 야, 그러면 좀 더 확대하면 바깥에서 보면 지구 위에 달이 있는데 달은 왜 안 떨어져? 달은 왜 안 떨어져? 그거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은 안 떨어지냐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사과로 예를 들어볼게.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거야. 우린 그걸 중력이라 그래. 그거의 작용 반작용력으로 사과가 지구를 끌어당겨.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겨. 사과도 지구를 끌어당겨.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그거에 비해서 질량이 사과가 너무 작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런 원리라면 달도 떨어져야 된다니까, 지구로. 안 떨어지잖아. 둘이 서로 일정한 힘을 갖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돌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과가 돌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너 그거에 비해 상대적인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냥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돌다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달은 떨어지기 전에 도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아주 그냥 고전역학적인 측면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왜 선생님이 그러냐면 이게 정답은 아니거든. 이제 아인슈타인의 원리에 들어가면, 일반 상대성 원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게 작용 반작, 이렇게 만유인력, 중력하고 만유인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질량, 어떤 행성의 질량, 별의 질량이 크면 그 주변에 시공간이 왜곡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큰 스펀지에 볼링공하고 당구공이 올려져 있어. 볼링공이 지구고 당구공이 달이라 그러면, 자, 어떻게 돼? 볼링공 주변이 움푹 파이겠지. 그 움푹 파인 부분에 당구공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를 못 빠져나오는 거야. 이게 아인슈타인식의 일반 상대성 원리식의 어떤 그런 중력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시공간이 왜곡이 된다는 표현이 나와. 거기를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중력장을 빠져나오지 못해갖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런 의미로 설명하는데, 고전역학에서는 두 개가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뭐가 정답인지는 아직 몰라요. 중력도 아직 발견이 안 됐잖아. 니네 이 존재만 알지만 그걸 매개하는 매개입자, 중력자라는 걸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여기 혹시 물리 전공하는 사람들은 중력자 발견하면 노벨 물리학상 받습니다. 중력자를 발견을 못했어. 그러니까 중력이 지금 뭔지를 잘 몰라. 근데 존재는 해.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중력하고 만유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사과하고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네.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해봅시다. 야, 사과나무 기껏해야 한 2m 되잖아. 니네 지구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반지름이 얼마죠? 이 정도는 상식이 풍부해요. 6,400km야. 6,400km에 대해서 2m는 조족지열이지. 세 발의 피. 무시해도 되죠. 그러니까 사과가 그냥 여기에 이렇게 얹혀져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 중심까지가 우리 그냥 지구 반지름 R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 그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이런 힘이 있다고. 이걸 우리는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F라고 놓으면 얘는 mg 이렇게 쓴다고. A 대신에, F는 MA잖아. 그래서 A 대신에 G 쓰면 되는 거야. 이게 M이거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사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과도 공간상에서 지구를 똑같은 힘으로 끌어당기더라고요. 우린 얘를 갖다 뭐라 그래요? 만유인력이라고. 이 만유인력을 누가 뉴턴이 만유인력 상수를 넣은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자, 어떻게 된다? m 라지 m 이렇게 질량의 곱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은, 자, 뭐라고 표현해야 돼? 지구가 사과를의 작용점이 있는 거야. 점 찍어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만유인력은 사과가 지구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를의 작용점이 있어. 사과의 작용점이 있고 지구의 작용점이 있으니까 이건 뭐야? 작용 반작용이니까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건 계산할 수 없음이야. 계산 안 됨이야.
그러나 우리는 크기는 같으니까 그냥 산술적으로는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거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mg는 g의 r의 제곱에 m의 m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는 있더라는 것이죠. 벡터 합으로는 계산할 수 없지만 크기로는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mm 날려버리면 우리가 중력가속도 수치를 물리 원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는 거야. r의 제곱에 ρ하지 m이더라. 그래서 중력가속도는 중력을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중력가속도를 결정짓는 애가 누가 결정지어? 이렇게 결정짓더라는 거야. 그 행성의 질량이 결정짓고 그 행성의 반지름이 결정짓더라는 거야. 이게 이론적인 겁니다. 자, 중력가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뜻이야. 우리 영지가 여기서 체중을 쟀는데 평소에 나는 너무 날씬해가지고 체중이 얼마 나오는데 이 자리가 왜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데려다가 저울로 재봤더니 이 자리가 체중이 많이 나와. 그래서 땅 밑을 파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금이 있는 거야. 지구 평균 밀도가 있는데 그 평균 밀도보다 높은 데는 거기서 체중을 재면 많이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질량이 크면. 그 밑에는 지하 자원이 금속 같은 애들, 무거운 애들이, 밀도가 큰 애들이 있더라는 거지. 이걸 중력 탐사라 그래. 중력 탐사. 대표적인 게 뭘 탐사해? 석유. 석유는 액체거든. 이거 어떻게 되겠어? 중력이 작아. 고체보다 지구가 거의 고체잖아요, 지각이. 근데 석유 있는 곳은 액체다 보니까 거기가 필요 이상으로 중력이 조금 작용해. 무게가 가볍게 나와. 왜 그러지? 그래서 그 밑을 파봤더니 거기에 니네 알잖아요. 석유 있는 바로 위에는 석유가스가 있기 때문에, 그죠? 거기가 기체도 있고 액체가 있으면은 주변 지각보다는 밀도가 작을 것이니 중력이 작게 측정이 될 것이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정짓죠. 만약에 지구를 갖다 좀 극단적으로 그리면, 니네 이렇게 지구가 찌그러져 있는 거 알죠? 이걸 장반경이라 그러고 이걸 단반경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에 적도잖아. 여기 극지방이잖아. 이렇게 된다. 우리 여학생들 자기 체중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조금 더 가볍게 자기 체중을 얘기하고 싶으면 어디 가서 얘기해야 돼? 적도 가서 얘기해야 돼. 적도에서는 어떻게 된다? 거리가 크잖아요. 장반경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크면 어떻게 돼? 중력가속도 작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적도에서는 극지방보다 몸무게. 그러니까 그게 가갖고 절대 체중을 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적도에 가서 재는 거야. 응용 문제로 나옵니다. 정육점을 했을 때 내가 고기를 살 때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내가 정육점을 해갖고 이득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극지방이냐 적도지방이냐 이런 문제로 응용해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거 이론적인 부분이야 사실은. 이론적인 부분. 이제 실제로 이 중력가속도 측정하는 것도 나와요. 나중에 이건 물리2로 넘어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할 거야. 그래서 중력하고 만유인력은 서로 작용 반작용의 관계에 있다. 됐어요? 그러면 이 작용 반작용의 관계에 있는 애들을 몇 개만 해볼게요. 되게 중요한 애들이 있어. 뭐가 있냐면 전기력이 있습니다. 전기력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니네 배웠어. 안 배웠나? 쿨롱의 힘이라 그래요.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전하가 서로 끌어당기고 밀어내고 하는 애들. 니네 알잖아요? 플러스하고 플러스 전하. 얘가 만약에 플러스 Q라고 하는 전하량을 갖고 플러스 Q라고 하는 전하량을 R 떨어져 있는 거리에다가 놔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이 플러스 플러스니까 서로 밀어내겠지. 요게 A 전하고 이게 B 전하라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F, BA. 얘는 F, AB 이렇게 쓸 거야. 무슨 말이야? 이거는 B 전하가 A 전하를 미는 힘. A 전하가 B 전하를 미는 힘. 이 힘의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은 반대면서 작용점은 B가 A한테 있고 A가 B한테 있지. 작용점이 다른 데 있잖아. 이건 계산이 안 되는 힘이야. 무슨 힘이야? 작용 반작용의 힘이죠. 작용 반작용. 똑같은 거야.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 플러스 이번에는 마이너스라 그래봐. 그럼 둘이 어떻게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가 A고 얘가 B면 얘는 F, A, B죠. A가 B를 미안해. B가 A를 끌어당기는 힘. 여기는 A가 B를 끌어당기는 힘. 자, 여기 어떻게 돼? B가 A를 끌어당기는 힘. A에 있지. A가 B를 끌어당기는 힘. B에 있죠. 작용점이 서로 다른 데 있다고. 전기력도 이런 힘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력도 있잖아. 자기력 뭐 어떤 거 있죠? 이렇게 N극이 있어. 어떤 거 있어?
뭐 S극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나가잖아. 자기장이. 서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끌어당기 인력이라 그러지. 이렇게 끌어당기는 걸 우리는 인력이라 그러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반발력이라 그러죠. 반발력 다른 말로 뭐라 그러든 하면 청력이라고도 해. 자석도 똑같아요. N극, S극은 서로 끌어당겨. N극, N극은 밀어내. 이게 만약에 A라는 자석이고 이게 B라는 자석이다 그러면 얘가 얘를 미는 힘,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죠. A가 B를 끌어당기고 B가 A를 끌어당기는 거니까 작용점 서로 다른 데 있잖아.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작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작용, 반작용. 뭐만 생각하면 돼? 작용점이 다른 곳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돼. 합력을 계산할 수가 없음이야. 절대 계산하면 안 됨이야. 자, 그러면 이제 힘의 평형을 하나 더 집어넣어 볼게. 힘의 평형을 하나 더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제 해봅시다. 사과가 있죠.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사과야. 지구가 이렇게 있죠. 이런 상황이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선생님이 표현해 볼게. 조금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어렵습니다. 야, 이게 있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중력이라고 할 거야. 중력은 뭐라고? 다 써볼게.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이야. 여기까지만 쓸게요. 사과를의 작용점이 있어. 이걸 중력이라 그래. 자, 아까 만유인력은 뭐라 그랬죠? 이거라 그랬지. 만유인력이야. 만유인력은 뭐 때문에 사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과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사과를 지구를 요 두 개 관계는 작반이요. 계산하면 안 되는 거야. 지구가 사과를, 사과가 지구를. 자, 그런데 사과만 봐봐. 사과가 지금 책상에 올려져 있어. 만약에 중력만 있다 그러면 사과가 책상을 뚫고 들어가야 돼. 근데 사과가 지금 책상에 올려져 있다니까, 다소곳이. 왜 올려져 있어? 정지에 있어. 정지에 있으면 뭐죠? F는 0이지. 우리 배웠잖아. 관성의 법칙에서 배웠지. 정지, 등속, 직선 운동은 무조건 F가 0이라 그랬지. 이게 핵심 포인트야. 지금 책상 위에 사과가 올려져 있다고. F가 0이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아는 F는 중력이 아래로 있는데? 그럼 이걸 상쇄시키는 위에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